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남편의 충격적인 바람인데요. 예전에는 바람을 밤에 피웠는데 요즘은 아침 일찍 부지런하게 만나기도 한다네요.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그걸 어떻게 잡아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살이 된 초등학생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남편은 45살이고 바람을 피우다가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정말 그렇게 만나고 다녔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충격이네요. 남편은 원래 은행을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저와 결혼할 당시에도 은행 다닌다고 했었고요. 근데 정말 결혼 당시의 남자 직장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직장 그만두고 나와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공무원으로 군청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남편은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는 공무원이고 정말 결혼 초반에는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안정된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근데 3년 전부터 남편이 사업병에 걸렸는지 저에게 계속 사업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봉급쟁이로 평생 살다가는 뭐 해보지도 못하고 늙는다면서 은행에 있다가 보니 다른 사람들 돈 버는 걸 보나 봐요. 근데 은행에 찾아가는 사람이 어디 성공한 사람만 가겠나요? 망하거나 힘든 사람들도 자주 가겠죠. 저희 남편은 성공한 사람들만 눈에 들어왔는지 무슨 사업으로 돈을 한 번에 얼마를 벌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사업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귀 닫고 눈 가리고 그냥 무시하며 있었어요. 아니, 저희 직업을 보세요. 은행원하고 공무원인데 적게 벌어도 안정된 삶을 위한 직장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얼마나 심하냐면 물티슈 같은 것도 한번 좋다 싶으면 그 회사가 망할 때까지 씁니다. 다른 걸 사보고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이러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고요. 그러니 사업을 벌인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몇 달을 제 옆에 와서 사업 노래를 부르며 함께 대출을 받자고 공무원은 대출 조건도 좋다면서. 근데 저는 남편이 그냥 은행에서 봉급쟁이로 있기를 원했고 좀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거절했습니다. 세게 말을 해야 들어먹을 것 같아서 그런 건데 그러자 남편은 쪼로로 시댁으로 가더니 사업 이야기를 하며 제 이야기까지 했나봐요. 곧바로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오셔서는 저에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계속 자기 아들이 매우 뛰어나서 은행에서 늙기엔 아까우니 이번에 사업을 하게 도우라고 거의 명령조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도 성격이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싫다고 절대 못한다고 해버렸고요. 결국 남편의 사업 자금을 시댁에서 몽땅 대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은 사표를 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사실 그때도 남편과 싸우면서 같이 사느니 못 사느니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2년 전쯤이었고 무인 카페인가 북카페인가를 한다고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가게라며 앞으로 미래에는 다 이렇게 운영될 거고 인건비를 줄여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싹 다 망해버렸습니다. 처음 사업하는 사람이 무인 어쩌고 하면서 시작을 하니 그게 될 턱이 있나요? 정말 한 푼도 안 남고 망했습니다. 시댁에서 해준 돈부터 퇴직금까지 단돈 100원도 안 남고 다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최근 사업병이 또 도졌습니다. 그 사업병이 바람으로 이어지게 된 거고요. 정말 이번에도 느끼는 거지만 남자가 돈이 많이 있어야 바람을 피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여자를 만나고 다니고 심지어 상대 여자도 애딸린 유부녀였습니다. 상간녀의 직장은 어이없게도 은행이었고요. 저희 동네에 있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남편이 사업자금을 구해보겠다며 은행을 자주 갔어요. 근데 구한다는 돈은 안 구하고 애인을 구했더군요.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이것저것 알아보더니 나중에는 돈이 부족하다며 저희가 사는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는 집은 공동명의라 그게 남편 혼자 가서는 못한다네요. 그래서 저를 들들 볶아가며 이번 한 번만 하자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직장을 알아보라고 적게 벌더라도 그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사장님 소리가 그렇게나 듣고 싶었는지 사업을 한다면서 고집을 피웠고 시부모님께 돈을 한 번 더 빌리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젠 시부모님들도 예전과 다르게 멈칫하시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돈을 구해본다며 은행도 다니고 지인들도 만나고 열심히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남편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일 먼저 수상한 점이 남편 전화였어요. 원래는 무슨 전화만 오면 바로 제 옆에서 받았거든요.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바로 옆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사업 이야기, 돈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전화가 오면 쓱 나가더라고요. 거실도 아니고 그냥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처음에는 그게 바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다가 혹시 나 모르게 사고를 쳤나 싶어서 무슨 일이냐고 어디서 돈을 빌렸냐며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세상 자상한 표정을 지으며
당신에게 더 이상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런다고 이젠 사업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개코나 누가 누굴 생각한다고. 솔직히 그때는 약간 감동하긴 했지만 결국 딴 년하고 전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은행을 뭐 그리 자주 가는지 열심히 찾아가면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은행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아침잠이 없기는 합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출근 시간이 좀 빠르거든요. 근데 그것도 직원 기준이지 새벽에 일어나서 가봐야 은행 문을 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새벽마다 일어나서 은행 간다고 옷을 멀끔하게 차려입더라고요. 도대체 뭘 하고 다니나 궁금해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낮에 아빠 뭐하고 지내시냐고 하니 잠만 잔다네요. 거실에서 TV 틀어놓고 늘어지게 자고 그리고 저녁에 사람 만나러 나가고 새벽에 은행 간다고 나가고 대체 어떤 은행을 가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하루는 날 잡고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남편이 부스럭거리며 일어나더니 이것저것 준비하고 커피까지 한 잔 뽑아서 텀블러에 담아가더군요. 저는 자는 척을 하고 있다가 나가는 남편을 따라갔어요. 남편은 자동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나 싶었는데 그냥 걸어가더라고요. 운동 겸 걸어가나 싶었는데 한 20분 정도 걷다가 어느 길가에서 서 있는 겁니다. 버스 정거장도 아니고 혹시 택시를 타려나 싶었는데 어떤 파란색 차가 남편 옆에 멈추더라고요. 남편은 또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타고 그 차는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근처에 세워놓고서는 거기 안에서 한참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아는 지인인가 돈을 빌리려 하나 싶어서 기다렸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남편이 혼자 차에서 내렸고 그 차는 다시 출발하더니 바로 건너편 건물에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그 차에서 웬 여자가 내리는데 누가 봐도 그냥 직장인 여자 같았어요. 저보다 어려 보였고요. 그렇게 내려서 은행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어요.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기에는 제 남편이 돈이 많거나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뭔가 맞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대출 상담을 은행 직원 차 안에서 새벽에 하는 것도 듣도 보도 못했고요.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확실히 그날 이후로 남편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의 핸드폰까지 뒤져보게 되었는데 역시나 바람이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을 대출 상담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름은 대출 상담인데 대화 내용은 대출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무슨 고민 상담 비슷하게 하며 그 여자랑 이것저것 살아온 이야기들, 요즘 힘들다고 많이 의지가 된다, 함께 있으면 힘이 된다면서 거기에 제 욕도 써놨더라고요. 마누라가 아니라 이건 뭐 상전이 따로 없다, 공무원이라고 자기를 무시한다 어쩐다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면 그 상간녀는 원래 공무원들이 그렇다며 맞장구를 쳐주고 있고 가장 최근 내용에는 내일 아침에 커피 맛있게 타서 가겠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새벽부터 커피를 정성껏 타다가 들고 갔나 봅니다.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너무 화가 나서 잠도 못 자고 새벽이 되자 남편이 일어나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부지런한지 일어나자마자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커피를 내리고 아주 신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따라가 봤어요. 그 파란 차가 또 오나 보려고요. 이번에는 남편이 건물 뒤편에 서 있더라고요. 전화기를 붙잡고 뭔가 한참을 보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 봤어요. 한참을 더 걸어서 가더니 완전히 다른 건물 근처로 갔고 거기엔 이미 파란색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차를 탔고 또 그렇게 30분이 넘도록 들어가 있다가 나왔고 그 차는 은행 앞으로 갔습니다. 어제 그 여자가 맞았고요.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직접 가까이에서 얼굴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대출 받는 거 같이 알아보러 가자고 어디 은행이냐고 물었고 남편은 누워있다가 제가 대출 이야기를 먼저 꺼내자 벌떡 일어나더니 은행 가깝다고 바로 동네 근처라며 그 여자가 다니는 은행인 것 같길래 그래서 바로 다음날 오전에 남편과 같이 그 은행으로 갔습니다. 건물 앞에는 파란색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고요. 엄청 가까이에서 그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어려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 나이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직급도 과장이었어요. 명함도 받았고 이것저것 설명을 듣는데 남편이 옆에서 아주 태연하게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에 본 문자에서는 알콩달콩 반말까지 했었는데 과장님 하며 존댓말까지 쓰더군요. 그 여자도 내가 와이프라는 걸 알면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생글생글 웃으며 이야기를 했고
저는 갈수록 열이 받다가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아주 개망신을 한번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대출에 대한 설명을 다 듣고 저에게 계속 공무원이셔서 혜택이 많다, 좋으시겠다면서 띄워주길래 더 어이가 없었네요. 건방지다고 할 땐 언제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가장 건방지게 해줬습니다. 그 상간녀는 저에게 서류 종이를 잔뜩 건네주며 하나하나 다 서명을 해야 한다고 제가 서명해야 할 곳에 동그라미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들을 받아다가 아주 열심히 서명해줬습니다. 서명란 옆에다가 또박또박 적어줬어요. 상간녀야, 내 남편이랑 좋았냐? 라고 적었고요. 다음 페이지에 너는 내 남편을 빌려갔고 나는 돈을 빌려가네. 그리고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적었습니다. 서명해야 할 서류가 엄청 많아서 제 마음속의 이야기를 한 문장 한 문장씩 모두 담을 수 있었어요. 내 남편이 타준 커피는 맛있었냐? 라고 적고는 다음 장에 그거 우리 친정엄마가 사다 준 거야. 또 다음 서류에다가 저희 친정엄마 핸드폰을 적고 전화해서 커피 감사하다고 인사해라 라고 적었어요. 거의 무아지경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더 적을 말이 없어서 아무 소리나 막 쓰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색이 파란색이 뭐냐? 남자인 척하고 주로 차에서 바람 피고 다닌 거냐? 라고도 적었고요. 그 상간녀는 제 신분증이랑 재직증명서랑 뭐 이것저것 복사하고 입력하고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전화통화한다고 밖에 나가 있는 상태였고요. 그렇게 저 혼자 거기 앉아서 열심히 적었어요. 한참 뒤에 상간녀가 오더니 서명하신 서류들을 복사하겠다고 가져가더군요. 그러라고 건네줬습니다. 조금 뒤 저쪽에서 웬 여자 비명소리가 나더니 그 상간녀가 서류를 들고 저에게 뛰어왔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하며 고객님 서명을 잘못하셨어요 라고 하길래 제가 웃으며 그랬습니다. 나는 아주 정확하게 적었는데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다고 여기 지점장님 계시면 한번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에 어떤 한 남자가 오더니 무슨 일이시냐고 하길래 내가 공무원인데 대출을 안 해주려 한다면서 막 소리를 지르자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오더라고요. 지점장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제가 열심히 작성한 그 서류를 건네줬어요. 한번 읽어보라고. 내가 뭘 잘못 적었냐고 했습니다. 지점장이라는 사람은 제가 서명한 서류를 한참을 보더니 서명을 해주셔야 한다고 잘못 적으셨다길래 제가 그 상간녀에게 그랬습니다. 아니 박 과장님 말해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적은 게 아닙니까? 그렇게 언성을 높이자 이제는 저에게 담당자를 바꿔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손사래를 치며 난 무조건 여기 박 과장님한테 할 거라고 저희 남편이 아주 강력 추천하신 분이라서 내가 직접 왔다고 했어요. 그때 밖에서 통화하던 남편이 들어왔고 무슨 일이냐고 하길래 제가 그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읽어보라고 했어요. 여기에 틀린 소리가 있나 당신이 한번 보라고 줬고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읽어보더라고요. 서류를 다 읽어보고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나가자고 했고 제가 왜 나가냐고 대출은 안 받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자기 혼자 은행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상간녀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가져오라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써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상간녀는 울며 자리를 떠났고요. 결국 저도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전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고 남편과 크게 다퉜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제가 오해한 거라고 발뺌하더니 결국 나중에는 그게 다 저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사업 문제로 그동안 다퉜던 게 그게 상간녀를 만나게 된 이유랍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그래서 그건 법원 가서 이야기해보라고 했고 그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했어요. 직장 주소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제가 들고 갔습니다. 아주 개망신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상간녀는 제가 은행에 다녀간 뒤로 다시 나오지 않을 거라고 했고 그래서 그 여자 집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상간녀는 결혼도 해서 초등학생 아이가 둘이나 있더라고요. 이번에 남편과 이혼하면서 상간녀도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왜냐면 제 남편도 그 상간녀 남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일 난리가 난 사람은 저희 시어머님이십니다.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자 저희 집에 오셔서는 증거는 있냐 오해 아니냐 하시며 저를 긁으셨거든요. 근데 소송까지 들어가서 이혼 판결을 받으니 저보고 위자료를 깎아달라며 뻔히 사정 다 알면서 그러냐고 자꾸 돈을 깎아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3년 가까이 남편 벌어먹인 걸 뻔히 아시면서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자꾸 돈 어쩌고 하시면 양육권도 포기한다고 했어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받고 살던 집 팔아서 재산도 나눠서 이제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사표 던지고 나서 하겠다는 사업도 망하고 거의 백수 남편과 몇 년을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모든 게 끝이 나니 처음엔 화도 나다가 나중에 허탈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니 남편 사업비까지 떠안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길래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하고 지내려고 합니다. 바람은 밤에만 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애딸린 번듯한 직장을 가진 유부녀도 저러는 걸 보니 뭐 그냥 남은 인생 속 편하게 아들이랑 둘이 지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보니 바람도 부지런해야 피는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해도 그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남편 모습을 보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새로 준비하는 사업도 망했을 거고 그런 빚까지 떠안고 이혼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빠르게 알고 이혼 결정을 하신 건 정말 잘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편하게 본인을 위해서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무거운 주제들은 여기에 담아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